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많이 들어봤어. 문학인인데요. 이 사람의 생애, 그 다음에 이 사람 작품의 특징,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인물에 대한 글이 나올 때는 당연히 설명의 대상이 그 사람일 거 아닙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네모를 딱 쳤어. 영어권에서 영어를 썼나봐.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가장 위대한 작가로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정말 위대한 문학가 누구냐? 그러면 뭐 러시아의 뭐 톨스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국에는 셰익스피어라든지 거의 그렇게 양대 산맥이거든요. 물론 세상에는 훌륭한 문학인들이 많지요. 그런데 정말 대표적인 문학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활동한 시인이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네. 조선시대예요. 우리 역사로 따지자면은 연극 작가로서 많은 희곡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인이자 극작가야. 연극 작가를 줄여서 극작가라고 한단다. 그래서 희곡 작품을 썼어. 그의 작품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연극, 영화, 뮤지컬 등으로 선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활동한 작가이지만은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작가이다. 정리됐죠? 셰익스피어는 1564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국적은 어디야? 영국. 부유한 상인 가정의 맞이로 태어난 셰익스피어는 금수저였나 봐. 8명의 형제자매와 더불어 성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와 성장했는데 그 중에 맞이 첫째 아들이었어. 셰익스피어는 성인이 된 후 런던으로 이사하여 포인트에만 한번 힘을 줘볼까? 런던으로 이사해서 배우와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대. 와, 놀라워요. 배우와 작가래. 그러니까 작가인 줄만 알았잖아. 근데 배우로도 활동을 했어. 그 당시 런던은 사람이 몹시 붐비고 활기 넘치는 도시였고 런던 시민들의 오락과 문화생활을 위해 연극이 자주 열리고 있었어.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지. 그래서 런던이 아주 팽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붐비고 활기 넘치는 도시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오락과 문화생활을 위해 연극이 이 도시에서 자주 열리고 있었대. 그러니까는 연극이 자주 열렸으면은 연극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극본 같은 것들이 필요했겠지. 그런 환경은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어. 밑거름 다른 말로 바꿔볼까? 바탕 정도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문제로 나옵니다. 그는 한 극단의 일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연극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나 봐. 맞죠? 자신이 속한 극단을 위해 연극을 썼어. 극작가의 역할을 했단 말이야. 셰익스피어는 총 38개의 연극과 154개의 소네트, 3편의 긴 시를 남겼다. 이렇게 봤어. 와, 38개. 154개, 3편의 긴 시를 남겼는데 이 장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짧은 시가 아니라 아주 긴 시, 서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긴 시를 이야기한다. 매우 다작, 많이 만든 작가였다. 자,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딱 박혔어? 가라고 하는 것이 박혔다. 자, 한번 볼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희극, 비극, 역사극 등 다양한 장르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많은 작품을 남겼잖아. 그런데 희극도 있고요. 비극도 있고 역사극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야? 다 극 이렇게 들어갔지. 역사극은 뭐야? 역사를 다뤘나 보지. 비극과 희극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희극 같은 거는 코미디야. 웃긴 것들. 그죠? 비극은 뭐야? 영어로 뭐 트래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비극은 뭐야? 슬픈 것들, 뭐 어떤 인간의 고뇌, 괴로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 것을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셰익스피어는 희극도 썼어요. 유명하기도 해.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이라고 해서 비극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쓴 작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희극은 웃음기 넘치고 행복한 결말이 있는 연극이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요? 희극은 이런 아이들이래. 코미디야, 코미디. 한여름밤의 꿈, 말괄량의 길들이기 등 셰익스피어의 희극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잖아. 체크 하시고요. 비극은 비참하고 슬픈 결말을 담은 연극 장르이야. 비극 됐어요? 얘는 뭐야? 비참하고 슬픈 결말을 담고 있대. 자, 그런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상식이야. 선생님 따라합니다.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 한 번 더 해볼까요? 햄릿, 리어와 맥베스, 오셀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들어본 작품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햄릿은 정말 대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끼리 얘기인데 선생님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래저래 많이 읽기도 하고 보기도 했거든요. 하나같이 재미가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영국 역사에 기반한 역사극도 남겼는데요. 리처드 2세에 대한 거, 리처드 3세에 대한 거, 헨리 4세에 대한 거, 헨리 5세 등이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역사극이야. 그런데 잘 봐봐. 역사극이라고는 하지만은 얘네들 다 뭡니까? 왕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왕에 대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왕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겠어? 약간 좀 찬양을 해가면서 약간 좀 아부성의 그런 글들도 많이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셰익스피어는 영어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와, 작가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의 작품들은 약 1700개의 새로운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와, 그의 작품 안에는 새로운 단어를 포함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쓰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나 봐. 대박이지요? 그중 많은 단어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도 요즘 막 줄임말들을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또 없었던 말들 많이 쓰잖아. 심지어는 선생님 주변에는 이런 말 쓰는 사람이 있어. 홈.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공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식 홈페이지래.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라는 말보다는 공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신조어, 그 줄임말들도 신조어의 일종이 된단다. 아무튼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단어를 포함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영어의 표준화에도 기여했어. 오, 대박이야. 표준화에도 기여했대. 그 표준화에 기여한 건 무슨 말일까?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영어의 발음과 철자가 일정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한글이 완전히 정착되기, 표준화되기 전에는 어떠한 철자는 이렇게 쓰고 어떤 철자는 저렇게 쓰고 다양하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어떤 기준 없이 사용을 했겠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영어의 발음과 철자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출판되고 극장에서 공연되면서 영국 전역에 그의 언어 스타일이 전파되었어. 됐어?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영어의 문법이 확립되었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대. 그럼 보자. 셰익스피어의 언어 스타일이 영국 전역에 전파가 되었고 걔가 뭐가 된 거야?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됐니? 이게 바로 뭐야? 표준화잖아. 기준이 되어서 17세기, 18세기 문법을 만들어내는데 확립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됐어? 그럼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네. 이 문단에서는 뭐야? 셰익스피어는 뭔가 새로운 어휘를 풍부하게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영어의 발음과 철자, 즉 다시 말해서 영어의 표준화에도 그의 작품이 힘을 보탰다,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모치고요. 그 다음 보면은 셰익스피어는 문학과 연극에 큰 영향을 미쳤어. 이건 뭐 당연하지 않겠냐? 극작가니까, 위대한 극작가니까 문학과 연극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 인간의 감정과 욕망, 도덕과 윤리, 정치와 사회 등. 아까 선생님이 4대 비극 중에 대표작 뭐라고 그랬어? 햄릿이라고 그랬지. 햄릿에 이 내용이 다 있어. 감정과 욕망, 도덕과 윤리,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그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어렵지 않았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지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단의 설명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자, 세 번째 문단이 가문단. 아까 선생님이 조금 보라고 그랬잖아. 자, 요 설명 방식인데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설명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각각의 분류에 따른, 자, 분류에 따른, 분류는 뭐야?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아까 어떻게 나눴어? 희극, 비극, 역사극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나눠 주었지요. 분명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다른 예시를 들고 있다. 예시를 들고 있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까는요. 한여름밤의 꿈, 말괄량의 길들이기, 그 다음에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이러한 따위의 작품들의 예시를 들고 있죠. 자, 뭐 2번 어렵지 않아요. 이거하고 맞지 않아요. 3번, 4번 다 마찬가지예요. 자, 특히 선생님 4번은요. 제가 4번 찍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인물의 생애를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얘가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동해서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이렇게 나오려면요. 얘가 유년기 태어났을 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죽을 때까지 이런 흐름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가문단에서는요. 그러한 내용이 그 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4번 찍은 친구들은요, 가문단의 특징을 살피지 않은 친구들이야. 자, 근데 5번을 보면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빌려오는 거야, 빌려오는 거. 그러니까는,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어떤 대학 교수님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아예 그냥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척 하고 박았으면은 이거는 전문가의 말이 인용이 되겠죠. 이런 말들 없습니다. 에이, 이 문제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봤다. 그치? 셰익스피어는 뭐야? 문학가잖아. 근데 셰익스피어가 유럽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셰익스피어의 작품하고 그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희극과 비극은 내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니까 뭐 코미디예요, 뭐 비극이에요.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남긴 작품의 개수 나왔죠? 셰익스피어 4대, 뭐 38개 정도 나왔잖아.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포함되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 종류가 다 나왔잖아. 5번,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의 런던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뭐 하는 것들도 아까 다 문단에 우리가 밑줄 쳤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를 약간 우습게 봤어. 답은 2번 되겠다.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어떤 친구들이 이 문제를 되게 쉽게 풀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다 맞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들 있을 거야. 근데 살짝 함정이 있어요. 잘 한번 봐봐. 다음 몇 번일까요? 답은 4번 되겠다. 선생님 4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첫째로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런던으로 이사 갔다 이렇게 나왔어. 이 문장을 미뤄보면 이 문장으로 미뤄보면은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자, 아까 기억을 선생님이 봤더니 밑거름이 되었다냐? 밑거름이 되었다.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밑거름이 되었다를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 해서 바탕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토대가 되었다. 뭐라고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것도 좀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어떤 다지는 땅, 바탕이 되었다,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쉬운 글이라 할지라도 밑줄치기의 기본 이런 것들은 선생님 잘 따라서 연습을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